커리어피크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커리어피크 케빈입니다. LS 모토모티브 관련돼서 채용 공고가 나왔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LS를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그런 기업에 한 번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내가 현재 있는 이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자소서, 예시랑 면접, 답변, 예상 질문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LS 모토모티브는 1973년에 자동차 부품 생산 부분으로 출발해서 전장 분야에서 과감한 확장을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국내, 즉 내수 시장만 생각을 하거나 여러분들의 시야가 글로벌적이지 않고 국내만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의하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채용에는 신뢰성 평가 부분과 소프트웨어 평가 부분에 있어서 직무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신뢰성 평가와 소프트웨어 분야, 이 둘의 공통점은 안전, 세이프티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해당 직무를 먼저는 왜 뽑고 있는지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LS 오토모티브는 자동차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안전과 바로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신뢰성이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완성도 높은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을 잘 인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마음껏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시를 보게 되면은 대학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해당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어떻게 수행을 했고 어떤 부분을 향상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LS 오토모티브로 이야기가 귀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혹여 마지막 내용이 없고 앞에 있는 1번과 2번만 나왔었으면은 어쩌면은 큰 점수를 받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현재 LS 오토모티브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해당 글을 읽어보는 현직자의 입장에서는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잘 체크하시고, 여러분들이 혹여나 자소서를 쓰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글에서 매력적인 것이 편익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체득했다라는 것, 즉 본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부분을 느꼈고 알게 됐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시는 것이 어쩌면 현직자 입장에서는 신입을 뽑을 때 그 신입에게 특정 문제를 해결하라는, 즉 문제 해결사급의 문제 사항을 요구하지도 않을 거고 제시하지도 않을 거고 그러한 답변을 기대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으로서 접근하셔야 될 마인드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었던 그 수많은 그 내용들을 토대로 그러한 부분들을 진행을 했을 때 내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걸 느꼈고 어떤 걸 수행했고 그리고 어떤 걸 파악했는지, 그런 여러분들의 개개인적인 그런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게 궁금해서 어쩌면은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답변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으면은 신입사원이 아닌 경력을 뽑았을 겁니다. 그리고 직무 기술서, 즉 직무 내용에는 훨씬 더 딥한 내용들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신입사원으로서 오토모티브에 입사했을 때 그들의 기업 문화를 배우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배우면서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궁극적으로 LS라는 그 그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입사원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특정 직무에서 이런 채용 공고를 냈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니즈에 맞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들의 니즈는 신뢰성에서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미하되, 여기서 말씀드린 전문성은 특정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말씀드리는, 즉 신입사원으로서 말하는 전문성이라고 함은 먼저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 배경 지식으로라도 이해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다라고 방향성까지 제시할 수 있는, 근데 그 방향성은 완벽한 방향이 아닌 거예요. 어렴풋하게라도 이런 방향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면 어떨까요? 라고 여러분들의 위, 즉 팀장이나 직속 상관에게 말을 했을 때, 그런 직속 상관이나 팀장님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아 그래,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되겠다, 또는 이런 방향은 옳지 않으니 이런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라고 서로 대화가 될 정도에 되는 그런 전문성입니다. 신입에게 요구하는 전문성은 그 정도 레벨인 거지, 문제 하나 던져주고 너 이거 언제까지 무조건 해결해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확률이 낮겠죠. 그럴 거면 신입을 채용하지 않겠죠, 어쩌면. 그리고 혹여 그렇게 문제를 제시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들은 팀장님이나 직속상관이 봤을 때 경력직의 실력이 없어도 되는, 신입사원으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내용을 어쩌면 제시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입사원으로서 어쩌면 부담 가질 부분이 조금은 덜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그런 전문성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 과한
그런 전문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신입으로 지원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했거나 느꼈거나 판단했거나 아니면 어떤 현상을 발견했거나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을 어쩌면 더 궁금해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준치를 만족하기 위해서 회로 차폐 두께를 1mm 증대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실험 반복 횟수를 줄이고 고객 승인의 리드를 단축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증명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LS 오토모티브에 들어가서 어떻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실험의 횟수를 줄였거나 차폐 두께를 1mm 감축했거나 이러한 경험들이 현직자분들에게는 궁금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메인은 아닐 거예요. 그럼 그 메인이 뭘까요? 현직자분들이 우리 공과 계열을 나온 분들이 이러한 직무를 지원할 때 내가 과거에 썼던 경험들을 나열하는 것이 진짜 현직자분들이 바라는 그런 경험들일까요? 아니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느꼈고 어떤 걸 배웠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증대거나 단축했을 때 궁극적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스스로 느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걸 더 요구할 거예요? 어쩌면 후자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말씀하시고 절대 끝내시면 안 됩니다. 그 경험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느꼈고 어떤 걸 생각했고 어떤 걸 판단했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내 위에 학생이었다면 교수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면 팀장님이나 내 위에 직속상관 그분들에게 제시했을 때 그분들의 피드백은 무엇이었는지 어쩌면 그런 스토리 라인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말씀하셔야 할 진짜 경험 중의 경험이 어쩌면 그런 거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무진으로 갔을 때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미 했었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스토리 라인이 담긴 그런 글과 그런 말 어쩌면 이런 것들을 현직자분들은 더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마음껏 어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마음껏 어필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이러한 경험을 정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하단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해당 부분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썼던 그런 경험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면접 예상 질문 중에 설계 단계에서 EMC 리스크를 어떻게 사전에 예측을 하겠냐 이런 거거든요.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라고 하면 내가 과거에 썼던 그런 경험도 나의 데이터가 될 것이고 기존에 산재되어 있는 로우 데이터들도 나의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부분을 먼저는 레이아웃을 재구성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특정 부분에 있어서 반복과 시뮬레이션 사이의 오차율을 특정 범위로 함께 유지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한다라고 한다면 과도한 재설계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LS 오토모티브에 어떻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패스트 퓨리의 트랜스폼 같은 이러한 전문적인 용어들 같은 경우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면서 해당 질문은 직무에 관련된 현장에서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런 내용들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패스트 퓨리의 트랜스폼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100%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죠. 현직자 분들이 들었을 때 그럼에도 내가 학교에서 했었던 그런 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선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딱 이 정도 레벨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그런 전문성은 해당 문제가 던져졌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말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여나 현직자분들께서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어 더 궁금해 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더 여쭤볼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레벨만큼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같이 말씀을 하면서 앞에 꺼내놓으시면은 면접관분들은 그렇게 꺼내놓은 걸 보고 물어보거나 답을 해주거나 또 다른 질문을 하겠죠. 그럼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내 마음 안에 있는 거를 꺼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꺼내 놓으시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맞다라고 하면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실 거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꼬리 질문이 나오거나 또는 다르게 생각한 게 있냐 다른 방향이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면접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전에 면접 예상 질문을 10개, 20개, 30개 많게는 100개 이상 그러한 질문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사전에 답들을 만들어 놓는 것 면접 예상 질문과
질문과 답변 스크립트, 이 두 개를 가지고 면접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것을 만들어놨던 그 순간, 즉 면접 보는 기준으로 보면 과거겠죠. 과거의 그 여러분의 생각에 잠궈버리는, 매이게 하는, 거기서 더 이상 생각할 수 없고 나올 수 없게 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둬놓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면접 예상 질문과 면접 답변을 미리 준비해서 이것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고 이걸 가지고 면접으로 간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나의 생각을 꺼내놓고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또는 이걸 가지고 대화하는 이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 아닐까요? 면접관 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을 더 궁금해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혹여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면접관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면접을 면접관으로서 경험해 보셨거나 모의 면접을 해보셨거나 또는 친구에게 면접 예상 질문을 던져보셨던 그런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하단에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면접자가 마음 안에 있는 걸 꺼내놨을 때 이것들을 토대로 대화하고 싶은 그런 면접. 두 번째, 사전에 면접자가 면접 예상 질문과 면접 답변을 싹 다 외워왔어요. 그리고 면접관 분들께서 물어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한 것대로만 말을 하고 혹여나 이것 말고 또 다른 거 없냐라는 그러한 돌발 질문을 했을 때 면접자가 당황해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두 번째 면접 상황.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면접을 진행해보셨던 면접관 분들께서는 어떤 면접을 희망하십니까? 그리고 이 영상을 혹여나 보고 있는 기업의 현직자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첫 번째일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면접 예상 질문과 면접 답변, 이것을 외우고 면접장으로 간다? 이것은 어쩌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면접이라고 하면 영어로 인터뷰인 거고, 그런 인터뷰는 사전에 준비된 질문도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사전에 질문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답변까지 준비되어 있진 않겠죠. 그 답변은 현장에서 그 질문에 맞게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을 즉흥적으로 말을 하면서 내가 현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표현하는, 그게 인터뷰 아닐까요? 그게 면접입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러분들을 부른 거고요. 그런 사람을 진짜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서류 전형이 있었던 거고 1차 면접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NCS를 봤었던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NCS라는 시험도 사전에 있었고 인적성 검사도 있었겠죠. 면접관 분들께서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 수많은 필터링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그분들은 애초에 일단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 분들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사전에 이런 필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진짜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진짜를 만났을 때는 그 진짜의 생각이 궁금한 거지, 그 진짜가 사전에 준비한 그 면접 질문들과 그리고 사전에 준비한 면접 예상 답변들, 그것만 듣고자 지금 이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누구신지 아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사전에 준비했던 그 질문들 그리고 답변, 이것만 말하기에는 어쩌면 그런 분들을 앞에다 모시고 내가 이것만 말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고 너무나 귀중한 시간인 거예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일전의 시간들을 다 비워놨고요. 그리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장차 우리 회사를 이끌어갈 인재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면접을 준비하실 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방법이 완전 바뀌어야 돼요. 사전에 면접 예상 질문 뽑는다는 건 괜찮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이 나올지도 모르고 사전에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하시되 저는 50개가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50개가 넘어가면은 어쩌면 그 50개보다도 더 많은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내가 면접 예상 질문을 뽑은 것 안에서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준비하실 때는 스크립트, 문장이 아닌 키워드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키워드 2개에서 3개, 그걸 가지고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을 만드시는 거예요. 답을 만드실 때 타이핑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로 하시는 겁니다. 말로 계속 해보시는 거예요. 말문이 트여야 됩니다. 입 주변에는 근육이 트여야 되고 활발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 예상 질문과 다른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돌발 질문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전에 내가 예상했던 질문들에 대해서 키워드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즉 여러분들이 키워드 가지고 말을 만들어내는 근육을 키워오신 거예요. 그동안 그런 근육을 돌발 질문 앞에서는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여러분들은 사전에 키워드 가지고 말을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답을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대표적인 예시가 직무 관련된 겁니다. 전공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전공 관련된 거는 모르면은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나왔다, 전공 관련돼서 모르는 게 나왔으면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이 아는 선만큼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는 선만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속 시원한 답변이 내가 봤어도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은 답변을 하시고 이 이후의 답변은 제가 잘 모르겠다, 죄송하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진솔한 부분들을 듣고 싶은 겁니다, 면접관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사전에 면접을 준비하실 때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가고 싶은 기업에 한 번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다음 보시죠. EMC 시험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애 요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스위칭 노이즈가 있다는 것 우선
어떤 부분이 장애였고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런 부분에서 첫 번째 조치, 두 번째 조치 했고, 이 과정에서 10모델까지 검토를 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팀과 이런 부분을 소통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품질 안정성 향상에 기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LS 오토모티브에도 유사한 장애 요인이 발생했을 때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함으로써 반복 시험 비용을 낮추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주 모험적인 답변인 거죠.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자소서 부분 나왔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키워드들 그리고 숫자들 말씀하시되,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내가 왜 하는지, 그냥 단순하게 버튼을 클릭해봤거나 이러한 숫자를 강조하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해당 버튼을 왜 눌렀고 해당 개수를 이 정도까지 왜 뽑아냈는지, 이런 것들이 진짜 궁금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 좀 더 보강해서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좋은 내용이 되겠죠. 자, 특히 여기 앞에서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테스트 완결성을 확보하는데 바로 적용할 수 있었다. 테스트 완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분의 목표였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LS 모토모티브에 어떻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얘기한 것, 이에 아주 완성도가 높은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테스트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것들을 했고, 이런 것들이 추후에 내가 LS 오토모티브라는 기업에 입사했을 때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다 라는 것들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 평가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안전, 무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런 부분들을 과거 경험과 함께 더불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은 이론적인 거를 얘기한 것이고, 여기 있는 경험을 얘기한 것이고, 이거는 LS 오토모티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라는 그러한 간략한 본인의 생각을 말한 거고, 여기서 빠진 게 있습니다. 본인의 진짜 생각인 거예요. 본인의 진짜 생각을 앞으로는 더 넣어서 답변을 한다라고 한다면 좀 더 완성도 있는 그런 답변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 타 부서, 타 부처 또는 타 기관, 옆에 있는 내 동료, 즉 다른 제3자인 거죠. 제3자와의 소통 관련된 내용들이 무척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체크리스트 공동 작성하면서 분쟁 가능성을 애초에 낮췄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단일 워크숍을 하면서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높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팀 간의 갈등을 낮췄다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좋은 사례가 있는 거예요. 공동 체크리스트를 같이 만들었고, 워크숍도 진행했고,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만들어서 어디에서 막혔는지, 어디에서 누수를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더블 체크할 수 있다는 것.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LS 오토모티브 신뢰성 부분과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LS 오토모티브 뿐만 아니고 기계, 화학, 반도체, 정보통신, 토목, 환경, 항공우주, 조선, 로봇, 여러분들이 공과 계열 안에서 어느 분야를 가시던 간에 필요한 것이 바로 신뢰성입니다. 그리고 안정성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시 여기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거 경험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꼭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업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 언급을 해주시되, 가장 중요한 게 또 있죠.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인드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인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자기소개서의 방향성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챗 GPT도 나오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요소들이 정말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과거 경험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 생각, 챗 GPT, AI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런 경험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느꼈던 여러분들의 그 생각까지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습시키지 않는 이상 그 감정과 그 마인드는 AI나 챗 GPT가 감히 따라올 수 없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는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런 생각들,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낼 수는 없을지라도 어쩌면 그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의 눈빛, 표정, 제스처,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했을 때 느꼈던 여러분들의 그 감정들,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더 중요시되는 그런 면접 전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타 외에도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기업이나 또는 분석이 필요한 기업이 있으면 하단에 댓글 달아주시면 해당 기업에 대해서 같이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궁극적으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좀 더 폭넓게 기여하는 그런 커리어피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